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어, 네, 이제 녹음 잠겼고, 어, 지난번에 해시태그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몇 번째 해시태그로 갔을까요? 50번째, 200? 250번째, 그렇죠? 네, 그래서 250번째 지역은 여기 지금 지도로 봤을 때 어딜까요? 250번째, 북동쪽, 경기 북동 지역인데, 이 지금 빨갛게 선이 한 오른쪽이 경기 북동 지역이에요. 이 경기 네, 북동 지역이 이제 100개의 지역이 있는데, 100개의 지역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어서 이제 또 다음 주까지 가게 될 텐데, 10군데를 지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 10군데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해시태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스토리를 드렸는데, 여기 지역 중에서 어디예요? 가평, 양평 할 차례예요. 예, 가평, 양평.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양평은 보이는데 가평은 어딜까요? 여기서, 이 지도에서 위에 5번, 5번. 그죠. 5번이죠. 그래서 이 가평하고 양평이 바로 250번대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 면적이 굉장히 넓죠. 네, 예. 그럼 가평, 양평 하기 전에 우리가 240번대를 했는데 240번대는 어디예요? 여기 지역에서? 구리, 하남, 광주. 둘이 하남, 하남, 광주예요. 광주, 그래서 광주. 하남만 지금 여기 보이는데 여기 4번이 바로 뭐예요? 구리예요, 구리. 구리예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데 아주 조그맣다 그랬죠. 예, 예. 그다음에 여기 하남 밑에 조금 그래도 넓어요. 광주, 광주. 여기가 광주예요.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그 한글로 쓸 때는 똑같이 광주라고 쓰는데, 제가 그 경기도 광주는 안 찾아봤지만, 그 전라남도 광주는 이제 빛고울이라 해갖고 그 빛광자를 써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는 아마 넓을 광자 쓴다는 그런 넓은 광자? 들어요. 예, 음은 같이 한글로 광이지만 한자로 쓰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광주 하면은 또, 전남도 있는데 전남이 아니라 지금은 따로 이제 떨어졌죠. 광주광역시가 우리 대전 충남에서 대전이 이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리, 하남, 광주가 몇 번대라고요? 240번째. 예, 맞아요. 240번대예요. 그래서 240번대 10군데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50번대 할 차례인데 250번대가 지역이 여기 가평, 양평. 양평. 그래서 이 가평 양평은 이 수도권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유원지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놀기 좋고 경치도 좋고 한 그런 곳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 양수리라고 해갖고 양수리는 우리말로 뭐예요? 두물물이에요. 물. 북한강, 남한강 물이 합쳐졌다 해서 두물물. 그렇죠. 두 가지 물이 합쳐진 그런 곳인데 아주 경치가 아름답고 그래서 그 좋아.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그런 뭐랄까 경치 이런 것들 찍는데 아주 좋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양평이란 말이에요. 네, 양평에 가면 그런 좋은 장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해서 대충 그 위치를 봤고요. 음, 그리고 해시태그로 요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50번부터 59번까지. 여기 해시태그로 이제 한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여기 50번대에서 제가 해시태그로 저 자신이 많이 혼동하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뭐였을까요? 음, 소통하고 사오죠? 네, 맞아요. 손오공하고 사오정. 그럼 손오공은 몇 번이에요? 번호로? 250번, 그냥 번호로? 50번, 50번, 50번. 사오정은? 45번, 45번. 그렇죠. 사오정은 45번, 45번이죠. 사오니까. 45번. 그래서 그 사오정하고 손오공하고 제가 많이 좀 혼동된다 그랬는데 그 혼동됐던 것도 나름 이유가 좀 있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저기 서육이라고 하는 그 뭐야 중국 강태종의 그런 그 뭐랄까 명령을
그래서 이제 그 부처를 아주 저기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오라 해갖고 삼장법사가 어느 쪽으로 떠나요? 서쪽으로 유람을 그렇죠. 떠나요. 서쪽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서쪽으로 떠날 때, 서쪽으로 이제 그 부처를 찾아서 서쪽으로 떠날 때 그때 같이 동반한 사람들이 세 명이 있잖아요. 예. 그 세 명이 누구누구예요? 사오정, 오정, 저팔계. 아니, 맞아요. 손오공, 자팔계. 손오공, 사오정. 사오정, 저팔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찾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이름에 그 의미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오공은 그 저기 오가 무슨 오자예요? 공학, 깨달음. 깨달으로, 깨달으로. 깨달을 오자예요. 그리고 공은 빌공자예요. 그러니까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를 깨닫는 거는 굉장히 큰, 뭐랄까, 철학이라고 볼까요?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깨달게 되면, 그러니까 공허한 거, 이런 것들을 깨달게 되면, 바로 그 사람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네,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성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오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또 사오정은요? 깨달음, 사오정은 뭘 깨달을까요? 손오공은 빈 깨달으니까. 건데, 공허한 건데, 사오정은 이 이제는 성불하려고. 사오정은 정자가 그 깨끗한 정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빌공자하고도 같은 좀 맥락이 통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도 역시 마찬가지 그 깨끗함, 아무것도 없는 순한 무구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바로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죠. 또 저팔계는 그 금화하는 그 여덟 네, 가지 그런 그 네. 규칙이라고 할까? 그런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이기면 지키면 바로 이제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들이 이제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제 찾아보고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전에는 항상 그게 좀 혼동이 됐었어요. 손오공과 사오정이.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50번 때는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중요해요. 제가 언제 시간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씩 선물하려고 해요. 그, 그 책은 내비게이션 기억법 해가지고 태교 기억법이라고 해갖고 그 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 만들 때 너무너무 바빠갖고 저는 그 참여를 못했는데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님하고 같이 만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가격은 좀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 책을 그냥 제가 일괄 주문을 했는데 그 책에 그걸 쓴 이유는 태교개혁법이라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건 조금 넌센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산은 뭘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퀴즈로 출산, 했었어요. 네? 출산. 예, 맞아요. 출산 이용구 씨. 그렇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최저예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 높이 중에 가장 낮은 산이 술산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막 올인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그 인구 증가를 위한 그 출산율을 늘리느냐 하는 거. 그래갖고 막 그 인구 대책 무슨 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런 그 기구 조직이라고 할까? 부서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을 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입 연령에 있고 실제 아기를 갖거나 뭐 이런 경우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전폭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자꾸 땅에 떨어지니까 이러다가는 국가가 진짜 소멸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6인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해갖고, 남녀가 결혼해갖고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0.76이니까. 최소한, 둘이 결혼했으니까 한 명은 낳아야 될 텐데,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하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저기 하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제 이 기억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을 하나 썼어요. 태교 기억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녀를 임신하고서 이제 출산하기 전에 태교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이 기억법을 공부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게 아이한테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든지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어디를 보내려고 해요?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를 비롯해서 인명 스카이라고 하는 데를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혼신을 하는데 그렇게 스카이 그런 쪽으로 진학을 시키려니까 막 공부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게 하려니까 기억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 기억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기억법을 가르쳤던 분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배웠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기억법을 쓸 일이 그닥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도 학교에 있었으면 저기 할 텐데, 학교를 정년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생각은 제가 이거 잘 배워가지고 제 마음에 학교에 가갖고 이렇게 좀 무료로라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책도 같이 쓴 거예요. 책을 같이 쓰자 그래갖고 근데 저는 그때 디지털 배움터니 뭐 이런 방송대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책을 못 썼고 다른 분들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그 네 사람이 썼는데 그 책을 이제 그 정부 시책으로 막 이렇게 뿌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일반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된다면 엄청나게 그 책을 쓴 사람들은 또 인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고 그냥 제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첫 스타트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 멤버였어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거기 이제 저보다 한 달 뒤에 온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주축이 돼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면은 제가 제1 뭐랄까 주자라고 할까 그래서 한 건데 저는 실제 그 책 참여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괜찮고 해서 이제 그 책을 제가 구입은 했어요. 이게 한 30권 정도 이렇게 구입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언제 여러분들 뵈면 이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여러 가지 썼지만 이 우리 내비게이션 해시태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기억법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서두를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을 다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요. 스카이 해가고 거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 여기 50번대에 나오는 지역이 다 어딜까요? 서울에? 경기도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일까요? 서울에? 서울대학교. 관악구. 서울대학교. 또 그러니까 지역으로 부로 얘기하면 관악구. 네, 관악구예요. 관악구가 50번부터 59번까지가 관악구에 있어요. 관악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관악구 하면은 딱 그 떠오르는 게 서울대잖아요. 원래 서울대는 관악구에 있지 않고 종로군가 그쪽에 있었어요. 강북에. 근데 하도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70년대에 그때 한 75년 뭐 이때쯤 그 무렵일 때 이제 그 서울대를 그 종로구에서 어디로 옮겨요? 강남으로 옮겨요. 강남으로,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뚝 떨어진 데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관악구인 거야. 그래서 관악구로 이제 그 서울대가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기 하는데, 그래서 여기 50번대 지역을 보면은 다 그 서울대 지역을 나타내요. 모조리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50번 하면은 그, 이제 그 서울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을 갖다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50번은 50이니까 뭐예요? 스무고. 네, 손오공이 관악산 호수공원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관악산에 그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손오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손오공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제 오공꾼도 한 손에는 뭐 요이봉 들고 한 손에는 오공꾼도 들고 이 관악산 호수공원에 손오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51번은 오일장. 5일장이죠. 5일장인데 어디서 5일장이 열렸을까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라고 하는 네, 교수회관에 이제 5일장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들이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오일 같은 거 사기도 하고 교수님 아니고 딴 사람들도 뭐 살 수 있겠죠. 하여튼 호암교수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호암은 누구의 호예요? 이병철, 삼성 네, 이병철. 맞아요. 이병철 그 삼성
그룹의 그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 다음에 누구예요? 그 이어진 사람이? 이건희, 예, 이건희.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바로 이병철 씨. 이병철. 예. 그래서 그 삼성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를 일으킨 건 정말 굉장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제가 컴퓨터를 처음 시작한 것이 80, 90년도 때, 90년도 그때 무렵에 그 전에도 있었는데 90년대 제가 그 한반여중에 그때 있었는데 그 성적 처리를 학생들 성적 처리를 제가 이제 컴퓨터로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하면서 그 당시 가장 막 문제가 됐던 게 바이러스예요. 컴퓨터 바이러스가 지금도 뭐 많이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말이 그 당시 생겼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바이러스, LBC 바이러스, 뭐 하여튼 이런 그 바이러스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LBC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LBC가 바로 뭐냐면은 이병철을 갖다가 영어로 이니셜을 하면 E 할 때 L이죠. 병 할 때 B, 그다음에 철 할 때 C예요. 그래서 LBC 바이러스라고 또 사람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병철 바이러스라는 것까지 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삼성이 그렇게 좀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뭐 그 대구에서 삼성상해 그 쌀 가게로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대구 하면은 그 야구팀, 프로야구팀이 뭐예요? 삼성 라이온즈. 예, 삼성 라이온즈가 있죠. 여기 유니쌤이 대구 출신이라는 딱 말씀 잘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 그 삼성 그 처음 시작했던 그런 그 모태가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그 기숙사 같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그걸 관광 뭐 그런 상품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삼성 하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지금 5.1장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가 갔어요. 그 호암 교수회관을 삼성에서 그 서울대에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재들을 기르는 그런 분들이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여튼 그런 국가 영재를 육성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하나 교수회관을 지어준 건데 그 교수회관 이름이 그 호암 이름천 씨의 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5일장이 네, 올리장. V장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52번은 어딜까요? 서울대 기숙사. 서울대 네, 기숙사. 기숙사. 서울대 기숙사. 예, 서울대 기숙사예요. 잠시 저희 집에서 잡음이 나서 제가 문을 닫았어요. 서울대 기숙사예요. 서울대 기숙사는 주로 메뉴가 뭐로 많아요? 오이가 오이. 많아요. 예, 오이가 오이를 많아요. 이용해서 뭐 만든 반찬을 많이 줬나 봐요. 학생들이 좋아하든 싫든. 어쨌든 오이가 서울대 기숙사였어요. 그리고 53은요? 53번은 오삼 불고기. 쌍불고기. 오삼불고기인데 어디서 오삼불고기를 먹었을까요? 서울대 중앙도서관. 예, 서울대 가운데 있는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앞에 커다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은 정말 민주주의를 만들고 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데모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시위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그리스 광장에 가면 그런 시민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광장을 뭐라고 그래요? 아크로폴리스. 예, 맞아요.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도서관 그 앞에 그 광장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난 다음에 뒤풀이로 뭘 먹어요? 오삼 불고기. 부산 예, 불고기. 네, 오삼불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을 젊은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민주주의가 싹 트는 거? 아니 그건 이제 풀이를 한 거고 그냥 중앙도서관을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응? 우리는 그런 말에 익숙치 않아요. 근데 애들은 아주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우리 지금 저기 대전에 갤러리아가 있는데 갤러리아 전에는 뭐였어요? 거가? 노려거리. 저기 아, 타임 갤러리아가 저쪽에 중앙통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쪽으로 예, 왔잖아요. 서구로. 예, 예. 근데 중앙통에 있을 노, 때는 뭐였어요? 이름이? 노제모 거리? 한대파트. 동양백화점이었잖아요. 그냥, 예, 백화점 생각나세요? 예, 예. 네, 동양백화점 뭐라고 생각나죠. 그래요? 그냥,
그것도 익숙하지 않으신가? 동백이라고 하잖아요, 동백. 동백. 야, 아. 동백 갔다 왔다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중앙도서관은 뭐라고 할까요? 운동. 중도? 운동. 중도라고 중도. 그러고요. 근데 중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가 자기 막 따라서 말해. 학교 갔다 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쩌다 만나서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좀 자주 못 만나고 만났는데 그 대학생활을 얘기하는데 중도에 누구를 만났대. 그래서 저는 중간에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에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중도라는 아, 중도에. 세대 차이가 있구나. 저는 당연히 중도라고 해서, 아, 가다가 누군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중도가 그런 뜻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에서 친구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면서 중앙대 도서관 그 앞에 거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253번. 네, 아, 200을 보실까요? 53번. 네, 52번. 53번이에요. 거기서 뭘 먹, 53번, 53번. 부산불고기. 예, 53번. 오삼불고기를 먹었어요. 오삼불고기.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서관 그 앞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53번이에요. 그럼 54번은 어딜까요? 서울대 음대. 음대. 네, 서울대 음대가 54번이에요.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성악 가수 누굴까요? 조수미. 네, 조수미가 있죠. 예, 조수미가 공연을 하는데 누가 거기 보러 왔어요? 오사마 오사마 빈라덴이 예, 들어왔어요. 오사마 오사마 빈라덴이 빈라덴. 왔어요. 원래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오사마 빈라덴을 거기로 했어요. 그 오사마 빈라덴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를 거쳐서? 오사카에서. 오사카부터. 네,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딱 비행기 타고 한국에 그 서울대 서울대학교 음대. 음대 조수미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음대가 몇 번이에요? 254번. 54번. 54번이에요. 200은 이제 뭐 여기서 빼야 돼요. 예. 서울대니까. 그러니까 그냥이죠. 자, 그 다음에 55번은 어딜까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네, 맞아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서 뭐를 연구해요? 다, 꽃보다. 꽃보다. 해배 갖고 이 닭이 어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나 이런 거를 그 연구소에서 막 해부하면서 이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 유전자공학 연구소가 몇 번이라고요? 55번. 55번. 55번이에요. 그 다음에 56번은요? 서울대 서울동대학. 음대. 예, 5,6도죠, 5,6도. 자, 5,6도는 이제 보이는 거에 따라서 5개, 6개를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한데, 이 5,6도에 서울대 어떤 학생들이 거기에 그 MT를 갔을까요? 음대생들. 공대생들. 서울대 공대생들이 여기 5,6도로 MT를 간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말이야 5,6도 가서 MT까지 해서 우리는 해가지고 큰 플랜카드를 그 공대 앞에다가 막 걸어놔요. 근데 큰 그 플랜카드 그림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오륙도, 네, 오륙도가 5,6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른 그 단과대 학생들이 보고 와 굉장하다 막 이렇게 응? 놀랄 정도로 막 커다랗게 그 앞에다 플랜카드를 크게 해놓은 거예요. 조금 그 공대생이니까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죠. 공대생들 뭔가 막 만들고 건축하고 뭐 이런 거니까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 커다란 그 플랜카드를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56번이 어디라고요? 서울대 공대. 예, 서울대 서울대. 공대예요. 그 다음에 57번은 어딜까요? 낙성대. 예, 낙성대. 낙성대라고 하는 서울대 낙성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하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그 서울대역에 그 낙성대역이 있어요. 낙성대. 네. 예. 그래서 낙성대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떨어지는. 떨어지는 뭐가 데. 별이 떨어진다? 예, 별이 떨어진 거예요. 별이 별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별이 누구예요? 강감찬 장군. 예, 맞아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낙성대라고 한 건데, 처음에 저는 그 낙성대 어감이 안 좋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네. 그때 낙자가 나는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데, 서울대 시험 보러 가는데, 이게 낙자가 들어가 있어갖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서울대 입학하고 관계없이 하늘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위인이 그 태어난 그런 그 하늘에 별이 떨어진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거기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낙성대가 몇 번이라고요? 57번. 57번이에요. 근데 강감찬 장군하고 낙성대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57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여기 모치라. 이제 보시지만 오칠한 제기, 오칠한 칠다. 이게 제사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강감찬 장군이 예전에 태어났는데 이제 어쨌든 음.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신 날마다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기를 뭘 줘요? 나무? 어부시랑 실한 제기. 오칠한 제기를. 실한 실한 제기. 제상. 그 다음에 그 제사상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뭐 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해시태그를 하면? 오딱, 네, 오딱을 오딱도 올려놨어요. 올려놓는 거예요. 아마 강감찬 장군이 오딱도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느라고 해시태그를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은 안 되지만 이게 오딱. 이론적으로 맞진 않지만 그렇게 그냥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대 하면은 몇 번이라고요? 57번. 57번. 그 57번을 기억하는데 지금처럼 그런 스토리를 낙성.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58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오빠입니다. 오빠예요, 오빠예요. 오빠. 응. 오빠. 그러면 이제 옥팔. 예, 옥팔이라는 보석도 있고. 자, 그러면 실제로 서울 그 58번은 어딜까요? 하나구청. 관악구청이 어디예요? 오빠들이 관악구청 어디에 있을까요? 민원봉사시? 예, 예. 자, 우리가 오빠 하면은 뭐 나이가 들은 사람보다는 좀 젊은 아, 사람들이 해당되잖아요. 네. 그죠? 물론 네.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 우리가 부를 때는 오빠라고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오빠 그러면은 하여튼 젊은 청년들 생각을 하잖아요, 오빠. 그래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관악구청이 이제 그 58번인데 관악구청에서 젊은 청년들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딜까요? 민원봉사실. 사회봉사요원들 예전에 예. 공익이라고 했던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군 복무 대신에 거기 예, 이제 예.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요원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네. 민원봉사실에서 오빠들이. 네. 네. 그래서 관악구청이 58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59번은요. 여기는 해시태그가 오구 쌀피자예요. 자, 그러면 실제 그 서울의 관악구에서 이 59번에 해당되는 데는 어디예요? 순대공로. 서울 신림동 대표죠. 순대골목. 네, 관악구 하면은 신림동. 그 신림동에 아주 그 네. 고시촌도 유명하지만 어, 그 지금은 좀 뭐랄까 경제력하고도 이 공부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서울대 진학한 학생들이 경제력을 보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빈부 차이가. 예전에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 종로구에 있다가 이렇게 그 관악구로 이전했어요. 이때까지 그 정도에는 그래도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는 공부를 하는 것도 집안의 어떤 경제력이 이렇게 뒷받침돼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뭐 사교육 받거나 뭐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이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참 최고의 대학을 간다는 게 사실 많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그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경제력 수준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오래전에는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성공을 하려고 막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판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법 공부를 하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림동 하면은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되게 그러니까 막 그 고시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그런 메뉴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예. 이제 유명한 것이 그 순대골목이다. 순대. 예. 그래서 아예 막 순대골목 그 뭐랄까 촌같이 이렇게 파크같이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순대만 만들어서 파는 집들이 쭉 모여 있는데 거기 조성된 데가 바로 그 신림동 그 뭐야 순대골목이에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59번. 259번. 순대골목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제 순대 먹고 난 다음에 격에 맞지도 않지만 뭘 먹는 거예요? 오구 쌀피자를 쌀피자. 먹어요. 피자를 먹는 거예요. 오구 쌀 피자를. 그 말이 안 되죠, 전혀. 순대 먹는데 무슨 피자를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억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번부터 59번까지 지금 해시태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제일 얘기 처음 시작했을 때 태교기억법이라는 책을 쓴 것이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애쓰고 아이가 생겼을 때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로 막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이 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음식 부분들, 뭐 음악 부분들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50번에서부터 59번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파생시켜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 지역 공부하잖아요. 경기 북동 지역. 이 경기 북동 지역에서도 이 50번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양평, 가평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은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서울대하고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그쪽과 관계돼서 이렇게 한 것처럼 같이 연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 알고 보자면 자녀들이 또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때는 뭐 지금 뭘 해갖고 성공해야 되고 할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뭐가 좋냐? 내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치매 같은 거 예방할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어쨌든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이 있으면 좋은데 그 책이 없어요. 사실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교기억법 그거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 태교기억법을 만든 이유는 정부의 그 정책하고 좀 같이 가려고 한 거예요. 정부에 이걸 갖다가 그 좀 사업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임신하는 여성이 있으면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혼인신고를 하죠.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 이걸 한 권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아이 가지면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기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사실 그 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팔릴지는 몰라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몇 권을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냥 구입을 해놨는데 구입한 걸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입은 했지만 제가 교회에다도 기증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요. 이게 또 책 보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 책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싫으면 뭐 손자들 또 저기 줘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받을 건 아니고 무료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언제 만날 때 이제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 전체가 다 있지 않지만 그 50번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번을 타겟으로 잡은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엄마들이 로망이 자녀가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대. 네, 서울대 가는 게 로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서울대를 나타내는 50번대 지역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실제 공부는 못하고 이제 주변적인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기 화요일 날 쉬고 그냥 금요일 날 그냥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